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개학을 맞은 초중고교에서는 보건위생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시군의료원에 격리병상을 마련하고 선별진료소 운영기관도 지정했습니다. 전주의 대형 음식점 놀이방에서 놀던 아이가 부상을 당했는데도 업소 측이 시설을 방치해 원성을 찾습니다. 놀이방 시설은 등록 대상에서 빠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 지지에는 시의원들이 집단으로 나서는 등 경선 전 새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흐리고 5mm 안팎의 비나 눈이 가끔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네, 어제부터 겨울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학교가 도내에도 20곳이 넘는데요. 확산 속도가 빠른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또 대응 요령을 전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걱정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한 달 남짓 방학을 마치고 등교한 초등학생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보건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반 학생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 확산에 주의해야 하는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 귀를 기울입니다. 학생들은 적잖이 우려했지만 대응 요령을 충분히 듣고 배운 후에는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안은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 같아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닐 것 같아요. 그냥 손을 대충 씻었는데 앞으로는 30초 이상은 손을 씻어야 되겠다고. 해당 학교는 개학에 앞서 3차례에 걸쳐 학부모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맞춰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중국 현지를 다녀왔는지 친인척 중에 방문자가 없는지 꼼꼼히 조사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친척까지도 다 전수조사했는데 다행히 저희 학교는 이렇게 없어요. 도교육청은 첫날 21개 교회에 이어 이번 주 150개 초중고가 개학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개학 연기나 휴교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질병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도교육청은 관련 부서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했습니다. 공무나 연수로 중국에서 활동을 한 뒤 귀국한 교원 90여 명과 개별적으로 중국에 나간 학생들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네, 앞서 보도한 대로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4명이 나와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도내에서도 의심 신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진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막연한 공포감보다는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 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연선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을 다녀온 뒤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여 격리됐던 도내 20대 남성은 지난 22일 다행히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다른 2명의 도내 의심 환자는 물론 국내 확진자와 접촉했던 도내 거주자 5명도 현재까지 별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확진 환자가 4명까지 늘어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증상 감염이나 잠복기 전염 가능성까지 보고돼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난의 경우, 재해의 경우는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 능동감시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전라북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시군의료원에 격리병상을 마련하고 선별진료의료기관 17개소를 지정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연수에 나선 학생들도 조기 귀국시켜 하루 2번씩 증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한 3천여 명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고 새학기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는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 보건당국은 지나친 공포감은 경계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소화기 증상이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냥 호흡기 증상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증상 감염이다, 잠복돼 전파시킨다 하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전라북도는 중국에 다녀온 뒤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하고 특히 손 씻기와 마스크 사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도내 대학들의 중국인 유학생 관리와 교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중국인 유학생 980명의 68%가 이미 고국으로 귀국했는데 이들이 등교하는 다음 달에는 자가격리 조치나 주기적 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대학교는 다음 달로 예정된 중국 내 자매대학과의 연수를 취소하고 중국 교환학생 파견 계획은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육당국이 위생용품을 보급합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청별로 예비비를 활용해 마스크와 소독제, 소독약 등 바이러스 차단 위생용품을 신속히 구입해 각급 학교에 보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면 정책홍보관실에서 사내 접수에 민첩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전주의 한 식당 안 놀이시설에서 아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관리자도 없이 부서진 기구를 땜질해서 사용해오다 벌어진 일인데요. 이런 음식점 내부 놀이방은 늘고 있는데 반해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태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식당 어린이 놀이방. 미끄럼틀 지붕 위로 한 아이가 올라가더니 그대로 떨어집니다. 미끄럼틀 난간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떨어진 아이는 신체 일부가 찢어지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피해 부모는 아이 옷이 찢긴 점으로 볼 때 파손된 놀이기구에 아이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야 이제 자지러지게 울고 볼 수도 없게 이제 온 힘을 다해서 가리고 저항을 심하게 했죠.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기분이죠. 식당 측은 시설에는 문제가 없었고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설이 뭐 안 좋아가지고 막 찢어지고 이거는 인정을 하는데 본인이 얘기 계속 내리다가 원래 안 되는 곳인데. 당시 지붕 위를 위험하게 오르내리는 아이는 다친 어린이뿐만이 아니었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600석 규모의 대형 식당인데다 매번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겁니다. 어린이 물놀이 시설? 그거는 아마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실내 이거는 굳이 상주를 안 해도. 음식점 내 해당 놀이기구는 왕구로 분류돼 고정식 미끄럼틀이나 그네와 달리 등록 대상조차 아닙니다. 당연히 5년간 단 한 차례도 관계기관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파손된 부분을 테이프로 감은 채 일주일가량 운영했습니다. 이런데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나가다가 키즈존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식당 쪽에 나가는 50만 원짜리 팔아먹으면서 100만 원짜리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받는다면은 문 닫으라는 얘기죠. 등록 대상인 음식점 고정식 놀이시설만 도내에 모두 115군데인데 왕구류로 분류된 놀이기구는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 사실상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음식점 안 놀이방에 정확한 실태 파악과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80%는 서울에서만 머물다 떠난다고 하죠. 정치와 경제는 물론 이 관광 산업에서까지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는 셈인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국에 거점 관광 도시를 육성하기로 했는데 우리 지역 전주가 포함됐습니다. 이 소식은 한범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거점 관광도시 후보에 오른 지역은 총 9곳입니다. 서류와 현장 심사, PPT 발표 등을 거쳐 최종 선택된 도시는 강원 강릉과 경북 안동, 전남 목포, 그리고 우리 지역 전주입니다. 전통 문화 브랜드가 가장 확고한 도시로 한옥마을의 관광성을 도시 전체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도전 당시만 해도 전주의 선정 가능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자연 경관이 훌륭한 여수나 문화, 역사 인프라가 충분한 경주 등 쟁쟁한 경쟁 도시가 많았습니다. 전주가 관광도시로 최종 선정된 이유는 전주만의 성장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옥마을과 젊고 이국적인 갱리단길을 활용해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한 저력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전주를 넘어 도내 시군을 촘촘히 연결하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역시 더 큰 주목을 받은 배경입니다.
대부분 다 해안선을 다 끼고 있는 관광지죠. 사실은 가장 한국적인 전주 다음으로 승부해서 세계적인 언론에 주목받는 데는 저희가 유일했고, 전주시는 향후 5년간 정부 지원금 500억 원과 시 도비 800억 원 등 총 1,300억 원을 투입해 관광도시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전주시가 600억 원을 따로 투입해야 하고 투자 지역도 한옥마을 주변에 국한돼 있어 더 많은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새만금의 추가 수질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종료되는 2단계 수질 대책이 73%의 내부 개발 상황을 가정해 추진됐지만 현재 개발률은 38%에 불과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9월에 발표될 새만금 수질 연구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판매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만 9천 대에 달하던 상용차 판매 실적이 2018년에는 5만 2천 대, 작년에는 11월 말까지 3만 8천 대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는 주력 시장이던 동남아는 관세 장벽에, 선진국은 환경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며 개발 중인 신형 특화 차종 배정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민주당 출마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당내 후보 적격 심사가 벌써 세 번째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전현직 의원들은 출마 선언을 이어갔고 민주당 후보들 간에는 새 대결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민주당 출마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총선 예비 후보로서의 김 전 대변인의 적격 여부를 판정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생겼다는 건데 벌써 세 번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변인 사퇴로 이어졌던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의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아 김 전 대변인과 당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조사 소위원회가 이 추가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그 보고 결과를 토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출마 선언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힘있는 여당 재선 의원이 돼 제3금융중심지 등 전북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에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더 많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어서 관련 상임위에 좀 들어가게 된다면 좀 더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협력해서 김춘진 전 국회의원도 김제 KTX 혁신역 신설 등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며 김제부안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주을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시도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등 전현직 의원 9명이 최영재 예비 후보를 지지한 데 이어 이병철 도의원 등 전현직 의원 9명은 이상직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새 대결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어려운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 거주자 등 저소득층 14만여 명에게 74억여 원을 들여 마스크를 보급합니다. 마스크는 1인당 50매가 지급되며 도는 사업자 선정을 통해 오는 3월까지 보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 평가는 지난해보다 한 등급 상승한 것으로 도는 부패방지 추진 계획 수립과 제도 운영 등 7개 과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시장 상인들의 금품을 훔친 62살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군산과 광양의 전통시장을 돌며 상인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 3차례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제왕도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립익산박물관 개관 이후 익산이 백제문화유적 탐방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2일 익산 국립박물관이 문을 연 뒤 익산 백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왕실 사리자몽전이 열리는 국립익산박물관과 미륵사지에는 연휴 기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지난해 설과 비교하면 20배 가까운 것으로 익산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카페테리아와 쉼터는 물론 전망대와 놀이 공간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경자년을 맞아 G7 정상회담 특별전을 다음 달 9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카피나라, 하늘 다람쥐, 친칠라 등 13개 나라에서 서식하는 30여 종 200여 마리의 설치류를 만날 수 있고 먹이주기 체험도 마련됐습니다.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연장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 오시면 다양한 설치류를 만나볼 수 있으니 가족분들과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산시는 고령자와 시각장애인, 결혼 이주 여성 등을 위해 매월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음성 파일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 아이 앱을 설치하고 소식지 각 페이지의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페이지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데 50개국 언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나 시각장애인 그리고 외국인들이 정보 접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민이 정보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이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청년 2장단을 구성 운영합니다. 완주군이 새로 구성할 13개 읍면별 청년 2장은 토박이 청년들의 참여로 청년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정책 발굴도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대형 폐기물 쓰레기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전주시는 휴일과 주말에도 24시간 내내 구청 홈페이지에서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를 받기로 해 평일 낮에만 처리가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배출 품목과 장소, 예정 일자를 입력한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 전주 MBC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이평면 창전 경로당 49,960원, 추구회 회원 78,830원, 정해마을 2호선 주민 20만 원, 정해마을 주민 10만 원, 오정마을 한길용 주민 10만 원, 신월마을 이봉기 주민 10만 원, 도천마을 이영창 주민 5만 원, 백제식당 김경애 최영대 주민 15만 원, 포룡마을 백종대 10만 원, 게이트볼 협의회 30만 원, 조소마을 이광열 주민 5만 원, 궁월마을 최한태 주민 10만 원, 여성자유방범대 10만 원, 익산시 팔봉동 장목마을 주민 20만 원, 용지마을 주민 10만 원, 하남마을 주민 10만 원, 신기은원마을 주민 20만 원, 화봉마을 주민 20만 원, 김제시 진북면 심신성마을 주민 4만 5천 원, 완주군 공동읍 추동마을 주민 43만 3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진 청년작가회 회원들이 오늘까지 우진 문화공간에서 새해의 다짐을 담은 쥐띠전을 전시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지난 1년간의 결과를 전시하는 제3회 한국화 교실 회원전을 내일까지 선보입니다. 전주 누벨백 미술관은 다음 달 4일까지 조선대 장재욱 교수의 두 번째 개인전을 갖습니다. 전주 부채문화관은 다음 달 4일까지 새해 소망을 시서화로 부채에 담은 송구영신전을 엽니다. 라경의 규방봉해 전시회가 이음을 입히다라는 주제로 다음 달 2일까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내에서 마련됩니다. 김제시 보건소는 내일 시청 주차장에서 전북 혈액원과 함께 동절기 사랑의 헌혈을 실시합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해 군산교육계획 설명회를 갖습니다. 전주시가 야호학교 코칭 멘토링 대상자인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임할 아동 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재난 현장에서 심리적 응급처치 활동을 수행할 재난 심리회복지원 활동가를 내일까지 모집합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흐리고 5mm 안팎의 비나 눈이 가끔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전주 3도에서 낮 기온 9도, 익산 1도에서 9도, 동부권 무주는 영하 3도에서 7도, 진안 영하 1도에서 6도, 서해안권 군산은 2도에서 8도, 부안 2도에서 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익산, 김제 등 6개 시군에서 보통, 나머지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